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차 부등식의 풀이를 공부했고, 오늘은 1차 부등식의 활용. 자, 여러분들 활용 별로 좋아하지 않죠? 자, 하지만 하나하나씩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부등식의 활용을 접근하는 일반적인 방법. 우선 첫 번째는 무엇을 x로 놓을 것이냐? 그것을 먼저 결정해야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구하라는 값을 x로 놓으면 되죠. 자, 사람수를 구하라면 사람수를 x로 놓고, 속력을 구하라면 속력을 x로 놓고, 자, 반드시가 아니고, 자, 보통입니다. 보통. 자, 이 두 번째, x로 놨으면 문제 상황과 뜻에 맞는 1차 부등식을 세워야 되겠죠. 자, 요 2번이 어렵죠. 1차 부등식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1차 부등식만 세운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1차 부등식 풀이를 이용해서 우리 해를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데, 우리가 구한 그 x의 값이 문제의 뜻과 상황에 부합하는지, 자, 그거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구한 해가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한다. 자, 그러면 1차 부등식에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연속하는 수에 관한 문제. 우선 1번, 연속하는 두 정수. 연속하는 두 정수 하나를 x로 두면 다른 하나는 x 더하기 1로 놓으면 되겠죠. 왜? 연속하기 때문에 두 수의 차는 1이죠. 따라서 한 놈은 x, 한 놈은 x 더하기 1. 자, 두 번째, 연속하는 두 짝수 홀수. 연속하는 두 짝수와 홀수는 두 수의 차가 2죠. 따라서 한 수를 x로 두면 다른 항수는 x 더하기 2로 놔야 돼요. 자, 세 번째, 연속하는 세 정수. 자, 연속하는 세 정수다.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한 놈을 x라 둔다. 그러면 하나는 x 더하기 1, 또 하나 x 더하기 2. 자, 이렇게 놔도 되지만, 자, 한 수를 x라 두고 다른 한 수를 x 더하기 1로 놓습니다. 또 다른 것을 x-1. 자, 이렇게 x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도록 x를 설정해 주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조금 간결하게, 조금 쉽게 식을 정리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참고해 보시고, 자, 이제 두 번째, 자, 정가와 원가에 관한 문제. 자, 얘도 쉽지가 않죠. 자, 먼저, 자, 우리가 정가를 x1이라고 할 거예요. 자, 장사가 안 돼서 A%를 할인해줘요. 그러면 할인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자, x1의 A%이기 때문에 100분의 A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맞나요? 자, 그러면 할인가, 곧 할인된 가격은 원래 정가 x1에서 x 곱하기 100분의 a만큼 할인을 해줬기 때문에 요 놈을 빼주면 되겠죠. 맞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x로 묶어줄 거예요. x로 묶어준다는 얘기는, 자, 분배 법칙의 역과정을 적용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x로 묶고, 자, 1 빼기, 자, 100분의 a.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얘를 하나 더 가면, 자, 요 1은 통분하면 100분의 100이죠. 자, x 곱하기, 자, 100분의 100, 자, 빼기 a. 자, 요렇게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 할인가를 단순하게 암기하지 마시고, 절차적으로 요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자연스럽게 할인가는 우리가 유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정가가 500원짜리인 연필이 있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 얘를 10% 할인했어요. 자, 바로 가보죠. 자, 500원에서 얼마큼 할인했죠? 할인 금액은, 자, 500 곱하기, 자, 100분의 10만큼 할인했죠. 얘를 어떻게 한다? 빼주면 우리가 할인된 가격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굳이 요 공식 없이 그대로 절차적으로 접근하셔도 돼요. 500 빼기, 자, 약분, 자, 50이 되겠네요. 곧 450원. 자, 이렇게 접근하셔도 되고, 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10%를 할인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10%를 할인하고 이제 90%가 남아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남아있는 아이로 요 문제를 보는 거예요. 자, 500원이 있습니다. 자, 10%를 할인했어요. 그러면 얼마가 남아있죠? 90%가 남아있죠? 따라서 500원에 100분의 90을 곱하면 남아있는 아이가 남겠죠. 5 곱하기 90은 450원. 자, 다음은, 자, 원가에서 이익을 붙인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원가가
자, X1입니다. 자, 공장에서 X1에 가져왔어요. 자, B%의 이익을 붙였어요. 그럼 걔는 얼마죠? 요 X1에 100분의 B를 곱한 것만큼 이익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 자, 소비자들한테는 얼마에 팔아야 돼요? 그 정가는 원래 X1이었던 I에 X 곱하기 자 100분의 B만큼 이익을 붙여서 파는 거겠죠. 자, 역시 우리가 X로 묶을 겁니다. X 괄호 1 더하기 100분의 B. 요 1을 우리가 또 100으로 통분하면 X 곱하기 자 100분의 100 더하기 B. 이렇게 괄호를 칠 수 있겠습니다. 자, 공식을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 절차대로 그대로 여러분들께서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도 예를 들어볼까요? 자, 원가 300원. 자, 20%의 이익을 붙였어요. 자, 바로 한번 해보죠. 자, 원래 300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 300원에 20%. 자, 100분의 20을 곱한 것만큼 우리는 이익으로 만들 거예요. 자, 더해주면 되죠. 자, 요 놈은 자, 약분 3. 자, 60이네요. 300 더하기 60. 따라서 정가는 360원. 자, 선생님 지금 요 공식 적용하지 않았죠? 요 공식이 유도되는 절차대로 우리가 이해한 대로 자,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거리, 시간, 속력인데 우리가 요 거리는 자, 속력 곱하기 시간. 자, 요렇게 많이 암기하고 계시죠? 자, 요렇게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거리와 속력과 시간을 구분합니다. 자, 요 거리는 요 밑에 있는 속력과 시간을 자, 곱해서 구하고, 자, 그 다음에 요 속력은 자, 분자를 거리에 두고 분모를 시간이라 둬서 자,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우리가 속력을 구할 수 있고, 역시 마찬가지 요 시간이라고 하는 아이는 분자의 거리를 두고 분모의 속력을 놔서 거리를 속력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우리가 이제 시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얘를 이렇게 암기해도 되고,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는 요 거리의 정의는 우리가 알고 계셔야죠. 요 1번으로부터 요 2번, 3번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도 있어요. 자, 우선 시간. 자, 어떻게 유도하냐. 요 거리 공식을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정리하면 요 2번이 유도되고, 요 거리 공식을 속력에 대하여 정리하면 요 3번 속력 공식이 유도가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속력 곱하기 시간. 자, 요 놈이 거리였죠. 자, 요 놈을 자, 먼저 시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볼게요. 시간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면 좌변엔 시간만 남고 나머지는 다 우변으로 넘겨야죠. 우변으로 넘기기 위해서는 요 주어진 식의 양변을 우리가 속력으로 나눠주면 될 것 같아요. 맞죠? 자, 속력 곱하기 시간. 자, 요 놈이 거리였는데, 자, 속력으로 나눠줄 거예요. 자, 역시 속력으로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 뭐만 남습니까? 자, 시간만 남죠. 시간은, 자, 요 놈은 약분되고, 자, 속력분의 거리. 자, 마찬가지. 요 두 번째도, 자, 요 놈에서, 자, 양변을 뭘로 나눠줘야 될까요? 시간으로 나눠주면 결국 좌변은 속력만 남고, 이렇게 약분돼서, 자, 속력은, 자, 시간분의 거리. 자, 어렵지 않죠? 자, 반드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는 것, 거속식. 자, 요 놈은 암기하고 계시고, 나머지 2번과 3번은 암기하셔도 되고, 자연스럽게 시간과 속력에 대해서 정리하셔도 되고. 자, 이제 소금물의 농도 관련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소금물의 농도는 전체 소금물 분의 소금의 양, 요 농도의 정의를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농도라고 하는 거는 자, 전체 소금과 물의 양 분의 소금이 차지하는 비율, 걔를 우리가 농도라 정의하는데 거기에 곱하기 100을 해서 우리가 퍼센트 농도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잘 기억하고 계세요. 자, 2번. 자, 요 소금물의 양도 요 1번으로 주어진 소금의 농도에서 요 소금의 양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우리가 2번도 유도할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우선 좌변과 우변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소금의 양. 자, 소금이라고 적고 얘는 소금물이라고 적겠습니다. 자, 여기에 곱하기 100을 했더니 그놈이 뭐가 되더라? 네, 소금물의 자, 농도가 되더라. 우리는 뭘 구할 겁니까? 요 소금의 양을 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만 냅두고 나머지는 다
자, 우변으로 옮겨야죠. 자, 우변으로 옮기기 위해서, 요 소금물을 우변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양변에 이제 소금물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맞죠? 자, 그럼 남는 아이는, 자, 소금 곱하기 100만 남죠. 자, 요 놈들은, 자, 약분되니까. 자, 소금물을 먼저 줬고, 그 다음에 곱하기 농도. 자, 얘만 남겨야 되니까, 자, 양변을 다시 이렇게 100으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놈을 이쁘게 정리하면, 좌변은 소금만 남고, 자, 소금물, 자, 곱하기, 요 100은, 자, 농도를 나눠주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소금은, 자,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자, 암기할 수 있으면 암기하셔도 되지만, 우리가 자연스럽게 요 소금의 양을, 요 소금의 농도로부터 자,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유형. 자, 유리한 요금을 선택하는 문제인데, 자, 요 놈은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패턴이에요.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 자, 인원수만큼 개별 입장료를 내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 그냥 단체라고 취급해서 할인된 단체 요금을 낼 것인지, 그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유리한지, 그걸 이제 비교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모든 문제가 더 유리해지는 인원수를 묻는 그런 문제거든요. 자, 따라서 미지수 x는 보통 인원수를 우리가 x로 놔요. 자, 얘는 문제 60번을 풀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60번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 자, 한 사람당 4,000원 하는, 자, 미술관. 그런데 30명 이상이면 30%를 할인해 준다라고 하네요. X명이 요 미술관을 갈 거예요. 자, 30명이라고 하고 할인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요 X명 4,000원씩 X명의 가격을 지불할 것이냐. 자, 우선은 개별 입장료를 계산하면 우리가 4,000원 곱하기 X죠. 자, 요만큼을 낼 텐데, 이렇게 안 하고 30명이라고 하자는 얘기예요. 원래 30명씩 우리가 4,000원을 내야 되죠. 자, 그런데 몇 퍼센트 할인을 받는다? 자, 요 놈의 30%, 자, 100분의 30만큼 자, 할인을 받을 거예요. 요 단체 입장권이 더 유리해야 돼. 자, 그러면 요 놈의 가격은 이렇게 개별 입장료 가격보다 더 싸야 되겠죠. 따라서 요 놈이 더 크다. 자, 요렇게 1차 부등식을 세워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000x 크다 1, 2. 자, 동그라미 4개네요. 자, 요 놈은 약분, 36 동그라미 3개. 좌변, 우변 3개씩 다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4x 크다 120 빼기 36. 자, 요 놈은 84. 자, x는 21보다 크다. 그러면 정답은 21명일까요? 22명일까요? 자, 21명보다 더 커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 정답은 22명이라고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우리가 얘를 이렇게 풀어도 되고, 자, 두 번째, 요 30% 할인해주는 요 가격을 남아있는 70%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4000x죠? 30 곱하기 그냥 4,000원. 요 단체 가격에 30%를 할인해 줄 겁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아이는 70%가 남아있죠. 따라서 곱하기, 자, 100분의 70을 해주면 조금 더 간단하게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겠죠. 자, 30%를 할인해 준다는 것을 남아있는 70%를 기준으로 100분의 70을 곱한다는 것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1차 부등식의 활용 조금 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